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디자인이란 에 관하여 디자인에 관하여 여러분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천화하는 것,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천화하는 것으로 의장이나 도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인간이 생존과 물질적 풍요, 질적 향상을 위한 미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어, 또 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존, 질, 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존, 키워드 생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는 사전적 정의가 있고요. 오늘의 삶을 이어가는 것, 오늘 살아야 내일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것,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 전쟁, 문화 문제의 해결을 하는 행위로서 생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이란 무엇이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인간의 행복을 위한 요구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인간이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다는 걸 고려하고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삶의 질을 해결하는 디자인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아, 앞에서 얘기하는 생존과 삶의 질이라는 것은 꼭 디자인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잘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미적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세상의 자연과 사물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인의 궁극적인 두 가지 대상,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미적으로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우선 생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인간이 생존이 필요하고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용돈 20만 원을 주었을 경우 한 20명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그 사용 내역이 식비, 교통비, 통신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등교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적은 재화, 적은 돈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기본 재화를 기본적인 것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것이 의식주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공통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모두 동일하다. 우리가 적은 돈으로 어, 궁핍하게 생활을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이러한 의식주 중심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생존을 위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20만 원의 용돈 외에 추가로 뭐 장학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해서 20만 원의 용돈을 6개월 동안 만약에 추가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추가적인 용돈 6, 21, 120만 원에 대한 사람들, 학생마다 또는 사람들마다 그 사용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 그래서 소비의 패턴도 다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저축을 한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친구와 어, 좋은 곳에 가서 술 한잔을 한다든가 이러한 소비의 방식이 다양하다. 즉 뭐냐면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 또 다른 재화가 있을 경우, 돈이 있을 경우 그거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다양한 가치 기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0세기는 인간의 생존과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디자인이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아, 인간은 그 어떤 의식주의 해결이 끝나고 나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디자인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추가적인 용돈이 발생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곳을 여행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라하 구시청사입니다. 여행, 그리고 또 친구들과 간단한 파티, 만남,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싶어 했던 어떤 도구,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어, 각자가 한번 선택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의식주 중심의 디자이너의 책임감을 강조한 빅터 파파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경제적 발전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모두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외된 자, 소외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 사는 이 공동체에서 어, 소외된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 생존을 위한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멕시코 자동차 번호판으로 만든 아주 저렴한 화로입니다. 10페소에서 15페소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오랜 기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중적, 합리적 중심.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와 20세기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경제, 대중, 합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돈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중적이라는 건 모두 다수가 만족하는 그러한 가치, 대중적인 가치,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 만족하려면 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독특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경제적, 대중적, 합리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화로고요. 또 하나의 사례로는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것인데 21세기 오늘날에 아이들의 오염된 물을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그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수인성 질병에 의한
사망하는 하루에 무려 6천여 명 가량의 학생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니세프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2억 이상의 수인성 질병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덴마크의 선교사 미켈 베스트가드 프렌젤이라는 VF라는 아마 이게 재단인데 봉사재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거기에 CEO로 있는 어, 사람이 이 제품을 착안하고 제안했습니다. VF는 단순한 기부나 원조가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초기 시제품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6년간의 연구와 테스트 끝에 부서지지 않는 섬유 필터를 내장하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빨대 모양의 소형 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제조 비용은 $2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500원 미만인데요. 유로 자축에처럼 생겼고 안에는 필터가 있고 물이 인, 아웃, 입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스틱 형식이 가지고 있네요. 이것은 어, 멤브레인 필터를 가지고 있고요. 정수 장치가 되고 세균,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활성화를 이용하여 물의 신선도를 높이고 티 효능을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개인용과 가정용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개인용은 한 사람이 1년간 그것을 사용하면서 오염된 물을 마셔도 700리터 이상의 물을 정수화해서 99%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를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적인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앞에서 그 사례를 지금 이어서 우리가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 디자인의 역할, 특히 생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다라는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주거란 무엇인가? 인간의 주거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어, 최초의 집 같은 집이 아직도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면 존재하고요. 이거는 홍콩의 사진인데 홍콩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 땅값이 비싸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아파트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나가진 캡슐 타워인데요. 어, 캡슐에서 생활하는 걸 그래도 디자이너가 제안한 사례이고요. 부산 감차원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전쟁 이후에 그 북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별동네죠. 그 별동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갑천마을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을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음, 뭐 카페라든가 주민자치단체라든가
길거리의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색 있게 변신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 중심.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돈을 20만 원 주었을 때 그 처음 20만 원은 우리가 의식주의 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그 소비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식권이라든가 어, 차비라든가 그리고 통신비라든가 이러한 공통적인 항목을 모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플러스 20만 원을 6개월 동안 모아서 120만 원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필요했던 노트북을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그 행복을 느끼는 가치 기준이 다양하므로 그 어떤 소비의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객관적이거나 대중적인 것과 반대로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그 사례로 메스티지라는 하나의 사례를 트렌드를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대중제품과 명품 사이에 대중적인 중가 명품을 자칭하는 용어로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2007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명품 소비 유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이들이 아직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명품을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소비할 수 없는 상태 내에서 새롭게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소비를 기본으로 자신의 가장 행복을 느끼는 소수의 소비에 아, 집중적으로 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개의 소비를 한다 그러면 한두 군데에 자기가 가장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준 명품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득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가지는 것인데 어, 소유와 가지는 것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의 의미는 모두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스토리가 다 다르다는 것인데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의미로는 어, 생존을 위한 소유냐 아니면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소비냐 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질적인 것, 즉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추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유라는 개념에 대한 스토리는 각자의 스토리는 다 다를 것이다. 뭐 아주 쉽게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평범한 식사를 5, 6천 원짜리 학식을 하고 나서 스타벅스나 별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죠. 밥값과 커피값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 가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또는 과제를 하고 이런 시간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폰은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폰. 그래서 고가 100만 원이 넘는 폰을 가지고 다니죠. 여행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유럽에 출장을 갔을 때
휴가 시즌에 파리 시내가 모두 텅텅 비는 것이 대단히 이상했습니다. 아, 모두 다 다른 나라로 또는 뭐 남쪽으로 다 여행을 가서 그동안 저축했던 많은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음, 뭐 평범한 식사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와 공간에 들려서 커피나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차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따로 설명